시니어 생활. 중장년층을 위한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위한 라디오 서울의 가장 핫한 프로젝트,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의 라이프스타일 코치죠, 브라이언 전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쵸. 지난주였는데도. 그리고 스튜디오가 조금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오늘 오니까 한결 좋네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집중이 되고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도 좀 문제가 있어 안 나오다가 그렇죠. 어제 보니까 이제 새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맞춰서 그래도 이렇게 또 나와주는구나. 감사함을 느꼈고요. 유튜브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또 편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유튜브로 궁금하시면 얼른 오셔서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우리 브라이언 코치를 보러 오세요. 아니 이렇게 아침부터 부담을 팍팍 주세요. 부담 드려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제 저희도 미리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요즘 진짜 감기,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게 뭐 독감도 독감이고 그런데 일단 배앓이 하시는 분들이 뭐 음식 조금 잘못 드셔서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전문 패널 코치 이명빈 박사님 그러시잖아요. 코치님 제가 요즘 의사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바이러스가 많은 걸 처음 봤어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도. 그래서 그분도 늘 걱정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무실에 가면은 자기도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신대요. 수시로 물 드시고 바이타민 C 드시고 그다음에 틈틈이 또 시간 나면 또 운동도 좀 하시고 따뜻한 햇빛도 좀 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선우 씨가 잠깐 얘기했지만 선우 씨 주위에도 그렇고 제 주위에도 요즘 이상하게 그 식중독 관련해서 스토막 플루 걸리는 분 많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도 또 마찬가지고. 근데 약간 패턴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요? 젊은 친구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스토막 플루를 걸리는 패턴이 약간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코치님 뭐 젊을 때는 뭐 진짜 아무거나 먹어도 조금 배 아프고 말고 그 면역이 일단은 좀 건강하니까 금방 뭐 회복이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들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앓고 나면 그 후유증도 크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이제 많이 음식을 사 드시고 노출이 심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젊은 친구들이 개인 위생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화장실 가서 손 안 닦는 젊은 남자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근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뭐 노로바이러스나 식중독 교구 같은 것들이 되게 잘 퍼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런 개인 위생은 철저하신데 음식에 대한 집착. 음식을 남겨서 꼭 싸가지고 와서 그걸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놓고 데워서 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날 뭐 혹시라도 바로 당일 뭐 저녁에 드신다거나 혹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뭐 근데 한 일주일을 좀 너무 넉넉히 또 드신다거나. 약간의 편견이 있으세요? 일단 어떤 편견이냐면 제가 여쭤봤더니 한 번 끓인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래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저도 지금 옛날에 제가 하버드에서 그 공부할 때 했었잖아요. 거기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음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어떤 음식은 절대 넣어서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일상의 중요한 그런 간단한 것들이 우리한테 큰 질병을 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 이게 단순하게 배만 아픈 게 아니라 뭐 설사하시고 탈수 생기고 그러면서 힘 빠지고 열 나고 그다음에 일단 막 토하려고 그래요. 속이 미식미식하고 맞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도 못 하시고. 당연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 뭐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명빈 박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일단은 뭔가 이상하면 제발 혼자 자가 진단하고 자가 치료하지 말고 빨리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 요즘 그게 아주 위험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걱정이 돼서
오늘 아침에 저도 아까 선우 씨하고 잠깐 얘기하면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이제 그런 그 식중독 관련해서 거기다 또 감기나 독감하고 같이 걸려보세요. 그러면 이건 최악이에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저는 사실 감기나 독감을 잘 안 걸려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면역이 그래도 좀 뭐 면역이 좀 남들보다는 좀 슈퍼 면역이다. 글쎄 뭐 아니면 관리? 건강한 네. 체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람 이 저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일이 많고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복잡한 일이 많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을 못 지키게 되더라고요. 내 루틴이 무너지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도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음식 섭취도 당연히. 부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오면 정말 장도 바로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다 연관이 있죠. 다 순환도 문제가 있고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추워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몸이 으슬으슬하고 그럴 때 더 이제 저항력은 떨어지거든요. 면역력은. 그러니까 뭐 몸이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몇 배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조금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클 때는 몸을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뜨거운 뭐 인삼 같은 거 꾸준히 드시고 네. 2, 3차 그 대신에 설탕이 너무 많은 건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뭐 생강차나 이런 거 데려서 계속 드시면서 일단은 드시고 나면 몸에 약간 약간 땀이 나요. 그걸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들 많이 쓰시면 좋아질 것 같고 하여튼 뭐 요즘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런 노파심 때문에 잠깐 오늘은 감기하고 그다음에 스토막 플루 음식 주의보 드렸습니다. 제발 어디서 좀 싸가지고 오시면은 버리세요. 버리세요. 저 버렸으면 좋겠어요. 내 몸이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에 들어가면 또 안전하다.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전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야채들도 사실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냉장고에 자세히 보시면은 과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세요. 박스채로. 저도 그런데. 그렇죠. 자세히 꺼내서 보세요. 그러면 오래되면은 거기 곰팡이가 슬어요. 보이지 않게 다. 딸기도 그렇고 블루베리도 그렇고 눈이 나쁘시면 잘 안 보여요. 맞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사셔서 그냥 쟁여두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딱 드실 만큼만 사서 그리고 모든 과일이 한 며칠만 지나도 벌써 신선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저도 귀찮아도 꼭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시켜 먹어요. 과일을 사서 과일이나 먹어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안 사고. 조금씩. 왜냐면 딸기도 한 박스 사시면 한참 드시다 보면 반 되면 다 물러요. 아니 딸기는요. 저도 저번에 한 팩 정도 샀는데 한 이틀 뒀는데 밑에가 다 무르더라고요. 무르죠. 곰팡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드시다 보면 배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아깝다고 이렇게 도려내고 또 드시거나.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썩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맞아요. 이미 곰팡이들은 다 퍼지기 때문에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사시는 거 조금씩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웹사이트에다가 슬기로운 웹사이트에 눈 운동에 대해서 잠깐 올린 적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아마 우리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우리 또 항상 또 들어가서 기사를 보고 계시는 우리 분들은 멤버들은 또 이제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눈 운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한 40대 넘어서 50대가 되면은 실제로 이 눈의 운동이 되게 약해져요. 약해진다는 건 눈 운동이 눈의 움직임이나 움직임이. 그래서 저도 그런 전문적인 연구소에 가서 이제 테스팅을 하는 걸 보고 훈련하는 걸 봤는데 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 어떤 공간 능력이나 그다음에 어디 올라갈 때 자꾸 뭔가 나는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일치가 안 돼요. 그리고 어지럼이 바라지고 어지럼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어떤 거 사물을 갖다 지속적으로 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낙상을 하세요.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많이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눈 운동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렵지 않은 운동을 매일 한 하루에 5분 정도만 계속 꾸준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되게 건강한 눈을 가지시게 되고 눈이 건강하다는 얘기 뭐냐면 눈의 움직임을 관리하는 건 뇌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어떤 특정 부분에 계속적인 자극을 줘요.
그래서 뇌도 이제 반응을 하고 뇌가 반응하죠. 뇌도 적응을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훈련을 거죠. 시키는군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본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이런 감각들이 다 뇌로 들어가요. 그럼 뇌에서 그 손해에서 그걸 종합해서 공간이나 균형이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면은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뇌 자체가 이미 데미지를 받았어요. 네네. 노화가 됐거나 그러면은 그분들은 잘못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남들이 저 이게 사람 똑바로 된 거라고 똑바로 생각하는 생각하죠. 거죠. 예. 네. 그리고 눈도 이렇게 보면 눈의 움직임이 직선적으로 이 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이질 못해요. 간단한 테스트지만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손을 천천히 포인하고 상대방의 눈을 따라다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눈 동자가 이어지질 못해요. 손이 가는 방향대로 네. 눈이 그대로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눈동자가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따라가거나 잘 못하신다는 거죠. 아니면 만약에? 눈동자 눈의 움직임이 갑자기 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확 저쪽으로 가버리시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상하도 마찬가지고 먼저 가 있거나 늦게 가거나 하기도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데 가시면은 이제 그 전문 랩에서 실제로 제가 본 것도 계속 네네네. 연습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뭘 하냐면은 이렇게 처음에 눈을 따라다니는 수평으로 따라다니는 연습을 해요. 수직으로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눈을 갖다 초점에 가까이 대고 멀리 대고 연습을 해요. 이런 거 몇 군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떤 위치를 해놓고 네. 여기를 손으로 만져보라고 터치해보라고 그래.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움직이세요. 네. 그럼 그걸 따라가서 찍으려고 그러는데 벌써 이게 왼쪽 오른쪽이 틀린 분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눈으로 봐서 인지를 했는데 내 몸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눈은 봤는데 네. 몸이 반응을 못해요. 거기 맞춰서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브라이언 코치가 눈 운동을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구건조증이나 뭐 약간 이제 노안을 방지하는 눈을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런 운동일 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운동도 있어요. 이렇게 손을 세우고서 손을 세우고 이렇게 검지를 세웁니다. 천천히 돌리면서 이 눈을 계속 보는 거에 초점을 놔두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어디 길에 서면은 저쪽에 보면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네네. 저기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눈을 돌려서 이렇게 계속 다른 오브젝트를 보시는 거예요. 건너뛰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눈의 근육 자체도 계속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도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다면 카메라가 있고 컴퓨터가 이제 왼쪽에 네. 있잖아요. 그럼 카메라를 한번 봤다가 예, 컴퓨터를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되게 좋은 거예요. 상하로. 보고. 그러니까 한 곳만 보지 말고 여러 초점을 두고 보셔야 돼요. 보시라는 거죠. 특히 이제 제일 나쁜 게 요즘 나이 드신 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하나 집중해서 모바일이나 한 가지만 계속 봐요. 그게 너무 안 좋대요. 제일 무지하게 안 좋은 그게 거예요. 정말 디지털 치매로 가는 지름길. 그런 뇌 건강에도 안 좋고 눈 건강에도 안 좋고 눈 근육 자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가끔씩은 이게 밖에 보면서 눈을 갖다 막 돌리는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동그랗게 돌리는 연습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연습도 하고. 그 예전에 이경규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눈 돌리기. 지속적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제가 웨브사이트에 링크를 보내드린 게 그 돈이에요. 왜 돈이냐면은 제가 그 전문 그 디지 버티고 인스티튜트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보면은 그분들이 한 번 트레이닝 받는데 500불을 받아요. 그 눈 운동하는 그거 하나 해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로켓 같은 데가 있어요. 네네. 깜깜한데 거기 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제 이 안경을 써요. 쓰고 나면은 암실인데 그 안경에서 이제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막 지나다녀요. 그럼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하게 되면 어지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지러움이 환자들의 병을 고치는 과정이래요. 그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그걸 계속 연습을 하면 어지러움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뇌가 문제가 있거나 디지나 어지러움증이나 벌티고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은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따라가서 어지러움이 무지하게 생기는 거예요.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무려 500몇십 불씩 받아요. 한 번에. 그래서 가면 이제 그걸 막 해요.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 분들이 이거 한 달에 이제 알았어 좀 200불씩 내시면은 우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요. 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링크를.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에서 그 분들이 링크를 줘요. 그럼 컴퓨터 켜놓으면은 이제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벌티고 패턴, 디지 패턴, 그다음에 아이 운동 패턴을 주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런 약간의 트레이닝 그 링크가 지금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 예, 나와 있어요. 나와 제가 눈 있습니다. 운동이.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한 5분짜리를 골라서 실제로 따라하면은 시니어들한테 눈 건강을 좋게 해주는 이제 그런 링크를 하나 집어넣어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뇌 운동까지 되는. 같이 되는 거죠. 눈을 자극시키면 뇌가 자극이 돼요. 왜냐하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속 하시면은 실제로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네네. 그 다음에 가끔씩 여성분들도 사실 어지러움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생기는 어지러움증도 맞아요. 있고, 예, 여성분들 많아요. 예, 그리고 귀 속에 돌이 있어요. 크리스탈이. 그 돌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래요? 균형을 잡아주는 이 귀 안에는 조그만 크리스탈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게 펠로 떨어져 버려요. 이제 그러면은 엄마야. 어떤 분들은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경우에는 흔들어 가지고 병원에서 그 돌을 갖다 위치를 찾아요. 실제로 그래요. 몸을 흔들어서. 그러니까 이 어지러움증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아니면 뭐 일어날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하고 그게 그럴 거죠. 때도 있고. 그게 소위 말하는 이 기립성 이제 저혈압 때문에 생기는 어지러움증. 이제 그런 것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운동 방법이나 생활 패턴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는 어지러움증은 좀 틀려요. 다르죠. 제일 심각한 거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뇌가 어지러움을 유발했을 때 일종의 그 트레이닝이 되는 거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시면은 그 어지러움증이 이겨낼 없어져요. 수 있는 이겨나요. 거죠. 짧은 시간에는 안 돼요. 한 1년 정도 어. 계속 하시면은 그게 실제로 복구가 돼요. 꾸준히. 꾸준하게. 그래서 저도 뭐 저희 집사람도 지금 그런 연습한 지 한 2년 됐는데 어지러움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돌기만 해도 어지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도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자세를 틀어주는 틀어도. 순간에 그냥 코디네이션과 좌표와 이런 것들이 뇌가 손상을 당한 사람도 그 계산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는 지인분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 앉아 그럼 아유 어지럽다. 그렇죠. 그냥 놔둬라. 그걸 예. 계속 놔두면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진짜 간단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거 해서 좋아질까? 안 그래요. 해보세요. 하다가 그냥 뭐 어지럽다. 또 아니. 그러고 그냥 포기하실 수도. 이거 어지러우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할 수도 그래서 있으신데 매일매일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5분 정도 앉아서 컴퓨터 켜놓고 괜찮아요. 시간 금방 지나가는데 그걸 계속 해보세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네. 안 왜 어지럽네. 그냥 이제 그런 계속 순간이 패턴을 만들어서 눈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눈이 계속 돌아가니까는 실제로 뇌가 이제 교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하여튼 그거는 잊지 마시고 네. 좀 꼭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아니라 젊은 분도 특히 이제 한 군데만 몰두해서 보고 시각 뭐 계속 초점을 안 맞추시고 이런 분들은 나빠질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서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셔서 시니어 생활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네.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아주 가장 크게 보실 수 있는 이제 눈 운동, 눈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요즘 너무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독감 그리고 또 배앓이, 감기 때문에 또 이 바이러스 또 이것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나눴고 눈 건강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눈 건강이 그냥 눈을 위한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인지 능력, 뭐 네. 균형 감각 맞아요. 이런 것들도 다 좋아지게 할 네.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투자를 네.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돈 얘기.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아마 몇 해 전에 한번 예고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시니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돈이거든요. 그냥 은퇴가 가까우시는 분들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은퇴가 한 10년 남으신 분들 있어요. 10년 정도. 10년에서 15년 정도. 네. 한 50대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지금서부터 돈 준비를 해놓지 않으시면은 앞으로 상당히 삶이 고달플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네. 그래도 좀 막연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그 그런 생각도 막연함이 들고. 막연함과
또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 그러니까 때문에 그 약간 좀 피하려는 뭐 나중에 갈 데도 없으면서 뭐 한국 가지 뭐 한국에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예. 뭐 그런 말이나 예, 막연한 그런 두려움들을 매일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또 오늘 하루하루 또 살기가 예, 버거우니까요. 버거우니까. 그래서 네. 그래도 그렇지만은 음. 저희가 이제는 옛날하고 미국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라디오 솔 웹사이트에 기사 참 많이 나오던데 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미국 시니어들이 은퇴의 가장 큰 그 자기의 도움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앞으로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정말 곧 다가올 이미 다가왔어요. 다가왔어요. 아마 2033년경 되면은 33년. 예, 소셜 시큐리티의 신탁 펀드가 없어져요. 어떡해요. 그래서 근데 그건 뭐 저희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40대 중후반부터 50대 분들이 정말 정신 정신 바짝 바짝 차려. 차려. 왜냐 앞으로 이제 within 10년 안에 그렇구나. 그 펀드가 사라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결국 그 펀드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월급을 낼 때 강제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야 돼요. 네네. 메디케어 텍스도 다 내고 있고 네. 그 페더럴 W2를 텍스도 예. 내고 뭐 예. W2를 보시면 다 명세가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걸 쭉 내시면은 그 텍스 크레딧 40 유닛을 채우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갖다가 은퇴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것도 이제 그 유닛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예. 유닛을 못 채우면은 사실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세금 좀 떼었다고 그래도 그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거군요. 몇 년 기간 동안 뭐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0년 동안 뭐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 임플로이먼트 중에서 뭐 30년 동안의 그런 맞습니다. 세금 낸 거를 해가지고 합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낸 세금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의 금액이 결정이 돼요. 그럼 그 돈의 구성은 뭐냐면 현재 세금을 내는 텍스페이어들 돈과 그다음에 모여 있는 소셜 시큐리티 신탁 펀드가 합쳐져서 거기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여태까지 지불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뭐 어떻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은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뭐 집도 팔고 뭐도 팔고 그래서 조금 생활비가 작은 데로 이사 가서 난 그 돈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어 했던 분들이 옛날에 꽤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줄어드는 게 금액 자체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한 20에서 25%가 줄어들 거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호플리 그 사이에 다른 일이 벌어져서 근데 사실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건 뭐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세금을 누군가 더 내거나 뭔가 그 펀드에 돈이 쌓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나이 먹으면 이제 받을 확률도 없는데 계속 세금을 더 내라고 소셜 시큐리티 텍스 더 내고 뭐 메디케어 더 뛴다 그러면 되게 반발이 심할 거고 우리가 이미 그런 반발은 뭐 그리스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세대 간에 엄청난 전쟁과 갈등이 벌어지고 한국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요즘 그런 걸 조정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내 미래는 내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시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정말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또 막연해요. 막연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좀 넉넉한 자산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페이먼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그러니까 또 거기에 그냥 바득바득 살다 보니까 또 계획을 어떻게 할까? 그냥 막연해요. 뭘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그런 거 우리가 잘 분석을 해봐야 돼. 막연함. 보세요. 이건 아까 좋은 얘기하셨어요. 페이먼 인생이라는 거. 근데 페이먼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는 그냥 낭비하는 페이먼트가 있고 하나는 저축하는 페이먼이 있을 거예요. 쓰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먼은 뭐냐면 내가 쓴 거를 어떻게 낼 건지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쌓이는 게 아니라 disposable payment 다 없어져요. 그냥. 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기호식품이나 내 생활 패턴을 줄여서라도 한 달에 얼마라도 쌓이는 페이먼트를 만드는 준비만 가지셔도 사실 은퇴의 계획이 바뀌어요. 저도 사실 401k를 갖다가 계속 회사에서 하고 있다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 신경 안 썼냐면 저는 주식을 별로 싫어해요.
그냥 주식이 너무 힘든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진짜 뭐 그 성향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매일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401k 하더라도 이제 뭐 이제 재정 전문가가 나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 그렇죠. 401k 자체도 뭐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그렇죠. 어디다 잘, 돈을 집어넣어서 내 음. 돈이 뿔 것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누가 결정해 주지 그렇죠. 않아요. 누가 그래서 어떤 결정- 분들은 그냥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계속 돈만 내고 가만히 있어. 그럼 딱 보더니 아니 내 수익률이 왜 이렇게 없어? 뭐야 내가 몇 년을 뭐 보는데 몇 왜 년을 이런 뭐 보는- 마이너스네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런- 엄한 데다가 투자가 되고 계속 잘 되고.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들이 정보를 알기는 어려운 게 401k 같은 경우도 이게 상품들이 묶여 있어요. 크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열심히 봐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뭐 수익률이 좋은 거, 이거는 뭐 절대로 안전한 거, 이건 공격적인 거, 뭐 이 정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요즘 많은 회사들이 어떤 걸 하냐면 옛날에 401k 매칭이라는 걸 회사가 많이 했었어요. 회사가 조금 똑같이, 도와주는 똑같이. 예, 내가 예. 100불을 내면 회사가 100불을 줬어요. 100불 주는 거. 그러니까 그 재미에 포트폴리오를 좀 약간 잘 못 짜도 돈이 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텍스 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내가 인컴 텍스, 세금 안 내는 세금 거예요. 보고 낼 때 그 부분이 빠져나가요. 그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회사 매치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나요? 대부분 뭐. 없어진 데가 많아요. 한국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는 401k가 그냥 텍스 뭐 이렇게 세금 보고할 때 인컴을 내가 낸 돈을 빼는 거 외에는 그리고 물론 저건 있죠. 내가 올라가면 복리로 이자가 붙어요. 그게 장점이잖아요. 사실 장점이죠. 단위가 아니라. 네, 복리로 장점은 있는데 뭐 매칭 금액이 없어지고 나니까 붙는 금액이 줄어든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놔두는 거야 그냥.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지 뭐. 그렇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경제가 막 바뀌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불릴 것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IRA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쵸.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한번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볼 때는 되게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문선영 씨라고 잘 알죠. 저하고 재정 전문가. 치열하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 심기도 건드렸어요. 뭘 어떻게 건드렸나요? 아니 이제 저는 전문가를 얘기하다가 건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인들의 의문은 그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죠. 내가 그분을 믿고 어떻게 맡길까? 맞아. 내 돈을 내 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러니까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그냥 그래도- 단위지만 4% 3% 주는데 이걸 내가 그분한테 통째로 맡기면 어떻게 잘 관리해서 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소?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쌓아서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거는 못 믿고 일단은 프로그램 들어오시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이건 그냥 왜냐하면 이게 웃긴 게 내가 그냥 일반화된 정보를 계속 듣는 거 저 싫어해요. 왜냐 일반화된 정보는 뭐냐 이렇게 되면 IRA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401k 해야 됩니다로 그거 누구나 다 하는 말이에요. 누가 몰라? 몰라? 근데 지금 각자가 갖고 있는 상황이 틀려요. 맞죠. 어떤 분은 말은 못하지만 내가 여윳돈이 10,000불밖에 없어. 어떤 분은 20,000불도 있어. 50,000불도 있어. 어떤 분은 야 내가 우리 연간 몰래 숨겨놓은 100,000불은 있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상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과연 내 종잣돈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그거죠. 이게 현실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고요. 네. 키워 나가는 것도 키워 나가는 거지만 일단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벌써 걱정이 뭐 다 없죠. 하시겠지만 이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달이 그래도 또박또박 좀 돈이 나와주길 바라는 거죠. 예, 그 돈이 막 불려져서 내가 뭐 그걸 뭐 우리 애들한테 물려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쓸 수 있게 좀 또박또박 작은 돈을 좀 넣어도 그게 좀 이렇게 나한테 든든하게. 예, 뭐 너무 큰 꿈인가요? 아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준비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선우 씨도 그렇고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는 일단 인컴이 있어서 네. 지금 당장 뭐 또박또박 돈이 안 나와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은퇴를 다가오면은 이제 세상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잡들이 점점점 이제는 바뀌고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과연
선우 씨 같은 경우 내가 계속 이거 DJ를 하고 있을까? 아니 저는 너무 그것도 저도 항상 불안해요. 불안하죠. 근데 그건 선우 씨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모든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CPA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5년 뒤에 CPA를 할까? 할 수 있을까? 5년 뒤에 과연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너무 세상이 빨리 AI와 로봇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질문이나 불안감은 다 가지고 계세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보다 젊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뭐 연령이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그래도 만약 조금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있는 자산 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경비 줄이고 지출 줄이고 그다음에 몰랐던 거 붙여가지고 딱 방어막을 세워놓으면은 단단하게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서 안전하게 여행을 끝내실 수가 있는데 그쵸. 이게 지금 50대나 40대 이런 분들은 이게 지금 길이 너무 험해요. 그리고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펀드가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죠. 없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물가가 안정돼 있지도 않고 막 네. 껑충껑충 계속 뛸 텐데 그 돈 갖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시니어를 향해서 가고 있는 분들 은퇴가 10년 이상 남고 15년 남으신 분들은 지금서부터 정말 이거는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이 공화당 정권이 트럼프가 아무리 욕을 많이 먹어도 제가 볼 때는 뭐 좀 오래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공공 베네핏을 다 줄인다. 뭐 이런 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개인의 어떤 재산과 나의 은퇴 플랜을 내가 잘 꾸미지 않으면은 누구도 안 도와줘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참 그래도 저는 이게 고마운 게 캘리포니아 사는 게 다른 주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요? 예. 다른 주보다는 캘리포니아는 이게 뭐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지만은 캘리포니아에 뭐 홈레스가 많다, 범죄가 물가가 많다, 너무 세다. 물가가 많다 이런 건 있지만은 캘리포니아만큼 이 소셜 시큐리티나 이런 베네핏에 대해서 그 집권 민주당이 강조를 하고 주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도 예,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 공화국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도 한번 가보세요. 여기 휠체어하고 요강체어도 있어요. 가보면 되게 잘해놓고 뭐 한국말도 해주고 되게 잘해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주에 가잖아요. 뭐 시골에 사람도 별로 안 살고 이런 데 가면은요.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 요즘 문 많이 닫아요. 그냥 그 지역에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돈을 줄이라 그러니까는 대도시는 손을 못 대지만 조그만 데는 점점 좀 줄어들어가요. 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요즘 그리고 또 그 트럼프 정권에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소셜 시큐리티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 안 하면 뭘 안 줄 거야. 맞아. 뭐 해외에 나가서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 업데이트 안 하는 사람은 바로 돈이 안 나가요. 끊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시니어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 내가 인터넷도 잘 못해. 그 웹사이트 로그인하래요. 그랬더니 뭐 갑자기 뭐 투 팩터로 뭐 해가지고 이걸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 찾아가야 되는데 이젠 전화로 하는 것도 안 한다고 그러죠. 베리피케이션. 맞아요. 물론 한국 분들 중에서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 어차피 해당이 안 되지만은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소셜 시큐리티에 들어가는 서비스도 한국말 이런 지원 안 할 거예요. 지금 아마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요. 뭐 지금 엄청난 공무원들. 네, 그래서 뭐 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거는 나름대로 그런 되게 장점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는 그게 소셜 시큐리티가 아들보다 낫다. 이제 그 생각은 좀 접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인데 남으신 분들 60세가 넘으셔서 은퇴가 가까우신 분들은 어떻게 수성할 것인가, 어떻게 있는 걸 최대한 만들어서 잘 지키고 할 것인가.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전문가하고 들어보고 이제는 갈 길이 먼신 분들 10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15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하시는 분들은 멤버들은 아마 문서영 씨하고 만약에 얘기가 잘 되면은 실제로 조인하는 캠프를 만들어서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뭘 하는 거를 좀 배우고 가르쳐 드려서 우리는 살아남자. 중요하네. 우리 슬기로운 시니어들은 어떻게든 내 돈 내가 지키면서 알고 배우고. 제가 그래도 전직 전산실 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컴퓨터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설명도 해드리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컴퓨터 이렇게 쉽게 이해시키는 데서는 눈높이 지구상에서 탑 3에 들어가.
전혀 어렵지 않게. 전혀 어렵지 예. 않게. 뭐 근데 진짜 탑이죠. 네, 그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아유 그래도 뭐 돈 있는 사람들 얘기지 뭐 나는 진짜 뭐 돈이 좀 작은데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이제 비교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도 걱정 없이 좀 조인하셔도 근데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 주위에도 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게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돈이라는 게 다 현금이 아니잖아요. 맞네요. 자산도 있고 빌딩도 부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있고 네. 실제로 전체 그분이 갖고 있는 전체 에셋은 크지만은 그 고민과 자기가 갖고 있는 부담해야 될 것들이 너무 커요. 제가 아시는 분은 되게 큰 쇼핑몰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다 정리해가지고 큰 거 하나 만들자. 맞아. 그래서 큰 동방불패. 덩어리 하나 만들자. 그래서 뭐 코리아타운이나 이런데 아. 쇼핑몰 하나 있으면은 대대로 먹고 살았었어요. 자식들까지. 예, 대를 이어서. 근데 그게 다 깨진 거예요. 요즘 쇼핑몰 가봐서 되는 쇼핑몰이 없어요. 텅텅텅텅. 예. 티넌트들이 다 나가죠. 그러니까 그분 부자로 소문났지만 내 평생 모은 돈 가지고 렌트 페이먼트 내야 되죠. 뭐 그거 내야 되죠. 빌딩 운영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요즘 소위 말하는 빚 좋은 개살구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으세요. 주변에 많으시구나.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도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왜냐면 그치. 내가 다 알아서 해. 음.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데 패러다임에서 늦어버린 거야. 이미 바뀌었는데. 이제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쇼핑몰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빌딩도 잘 안 돼요. 커머셜 빌딩이 텅텅 비고. 그러다 보면 다 재택근무하고. 그쵸. 이런 일들이 바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내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빚이 얼마나 없는지.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빚이 얼마나 없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내가 벌어들인 인컴 안에서 어떻게 잘 빌드업 해가지고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재정하시는 분하고 물어봐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어떤 브라이언 코치가 좀 강요가 되셔야 됩니다. 다리 해야죠. 역할을 해주셔서 진짜 우리가 진짜 믿고 맡겨야 되는 네. 그런 상황들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IRA를 이번에 하게 되면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어서 저도 이제 신경을 더 쓰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데 저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가니까 시니어로 가니까 신경 써서 정말. 지금이라도 네. 근데 늦을 때는 없어요. 지금이 제일 빠른 빠를 때.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요 그게 엄청난 손해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정말 모아놓은 거 정말 하나도 없다. 먹고 죽을 돈도 없다. 그렇지만 좀 내가 돈을 모으는 방법도 좀 가르쳐 줘라. 그게 이제 문선영 씨 같은 분이 그런 걸 잘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패턴이나 그다음에 나의 쓸데없는 어떤 환상이나 내 쓸데없는 루틴들이 어떻게 이제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버리실 때가 된 거야. 그렇죠. 아침에 죽어라 깨나도 내가 카라멜 마키아토 스타벅스 하나 먹어야 돼. 안 돼. 그거 오불이에요. 예.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거 안 먹는다고 돌아가시지 않아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맞아요. 것부터 조금씩은 바꾸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열심히 운동하고 그다음에 마켓 가서 건강한 음식 사가지고 먹으면서 병에 걸릴 확률 줄이시고 네. 그다음에 항상 건강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또 이제 제가 이 정신과 의사도 한 분 섭외 중인데 막연한 공포심에 사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막연. 아니 어떤 분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시고 소련이 갑자기 핵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할까 캘리포니아까지 올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심지어 미국 사람 중에서 그래서 벙커를 파는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핵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벙커를 지하 벙커를 파는 비즈니스가 요즘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어요. 유행이래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거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대상이 틀리고 뭔가 그 가치관이 물론은 틀리겠지만 그런 자잘자잘한 두려움도 사실 우리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하는 시니어들끼리 모여서 네. 얘기하고 한번 뵈기도 하고 그다음에 웹사이트에 그 기사도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공유하자 그렇죠.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웹사이트에 글을 좀 많이 포스팅을 하려고 그래요. 게시판에다가. 그래서 좀 네.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뭐 제가 아는 정보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하세요. 예. 이메일로 전화로 바로. 받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죠. 이메일 받아서 내가 네. 실시생이고 확인이 되면 전화 한번 통화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잡다하게 뭘 많이 알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 쪼밀쪼밀하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정리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한 팀이 돼서 가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도 이번에 재정 전문가를 모시게 돼서 되게 마음이 좋아요. 이분은 그냥 아주 자기가 그러더라고. 앞으로 30년은 자기도 늙으면서 똑같이 하겠다. 우리랑 같이 커가면서 같이 그분 모토가 발 그거예요. 맞춰 가겠다. 30년 더 서비스 더 하겠다. 자기도 지금 50대니까 이제 플랜하면서 같이 가자. 가자.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좋은 계기가 돼서 돈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그 다음에 마음도 챙기는 그런 슬기로운 시니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든든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믿고 함께 가야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브라이언 코치가 꼼꼼하게 또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이니까 그 역할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뷰티풀 데이에서 오늘 순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코치님 감사합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네.